집안조사 목적과 방법입니다. 지금 시간부터 이제 현장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데 땅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집안조사의 순서인데, 사전에 조사를 한다는 소리는 타당성 분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예비조사 같은 경우는 직접 답사를 간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본조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링을 통해서 시추 주상도가 나와서 본 설계가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완을 한다라고 해서 보완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공이 다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추가로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용어로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답사를 갔더니, 예비군은 이제 본래, 설계를 하려다가 예비군은 본래, 보톡스를 맞는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비군이 본래 보톡스를 맞고 오니까 지하를 탐사하기 위한 방법들이, 집터에, 물이 엄청 많구나. 그래서 물리적 탐사를 하겠다. 자, 집터에 물이 많다. 짚어보기, 터파보기, 물리적 탐사법 한번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세부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조사, 사전에 집안을 조사하려고 했더니 예비군은 본래 보톡스를 맞는다. 예비군, 예비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답사를 한다라고 현지 답사, 현장에 직접 답사를 갑니다. 그러면 현장 시공하신 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보통 기획팀에서 가요. 본사 기획팀에서 가서 이게 타당성이 되는가 교통 영향 평가도 보고 전반적으로 민원 부분들도 보겠고 그 위치도 본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본조사라는 거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구멍을 뚫는 작업 우리가 보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링. 자, 보링. 이때 이 보링의 종류가 이쪽에 있죠. 4가지가 있습니다. 볼링, 수세싱, 오고, 수세싱, 충격식, 노탈인데 이것도 암기법으로 간단하게 지하탐사법을 한번 보면 지하탐사법은 자, 아이고 지워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하탐사법 하게 되면은 집터에 짚어보기, 터파보기, 물리적 탐사법이 있겠고, 자, 보링, 구멍을 뚫는 작업, 보링. 보링에는, 자, 볼링장에 갔더니, 볼링장, 시골 볼링장에 갔더니 오수에는, 자, 오수에도 회충이 많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오고식, 수세식, 회전식, 충격식. 자, 영어로 로타리가 회전식이 되겠고, 영어로 오고가 스크류 송곳이 되겠고요. 워시 수세식이 되겠고, 퍼쿠션 타격을 한다 충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은 본래 보톡스 만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큰 테마로 지하탐사법 보링, 사운딩, 샘플링, 토질 시험, 진해력 시험. 자, 지하탐사법 보링, 사운딩, 저항 시험. 타격하는 표준간입 시험 SPT, 회전을 하는 베인, 회전 날개 베인 테스트. 그 다음에 꺼내고 나니까 샘플링, 샘플을 교란되었다 샘플링, 불교란되었다 샘플링. 해서 샘플을 채취해야 뭐가 나올까요? 여기 토질 주상도가 나옵니다. 그 샘플 채취한 모양들이 이쪽에 되어 있고 샘플의 심도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주상도를 현장에서 보는 건 매우 중요한데 주상도 보는 것도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샘플링. 교란이 되었다라는 게 있고 교란이 되지 않았다. 불교. 자, 그 다음에 사운딩. 사운딩은 표준간입 시험 뒤에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베인 테스트. 이렇게 구분이 회전을 하는구나, 두드리는구나. 자, 그 다음에 샘플링, 교란이 되었다, 흐트러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흙을 이겼다, 이긴 시료, 자연 시료.
자, 암기법을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토질 시험, 물리적 시험, 네, 역학적 시험, 네, 지내력 시험, 네, 평판자 시험 이렇게 됩니다. 자, 암기법을 하나씩 전부 일단 외우면 토공사가 쉬워지니까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안을 조사하려고 사전에 가보니까 예비군이 본래 보톡스를 맞고 있더라. 예비군은 답사를 갔더니 예비군이 있었어요. 자, 이래서 구멍을 뚫은 본조사 보링을 뚫고 나니까 네, 보완을 해야 되겠다. 보완을 했다. 추가 조사. 네, 문제점. 유지 관리를 해야겠다. 특정 조사. 예비군은 원래 보톡스만 한다. 자,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집안을 조사하려고 갔더니 큰 테마가 지하탐사법, 보링, 사운딩, 샘플링, 토질시험, 네, 지내력 시험인데 얘도 암기법이 간단해요. SBS에서는 네, GBS에서는 샘플로 드라마, 네, 역사 토지를 방송하고 있다. GBS에서는 샘플로 드라마 토지를 방송하고 있다. 이때 GBS에서 샘플로 토지 중에 네, 지하탐사법 땅을 파야 되니까 집터에가 물이 많다. 짚어본다. 네, 철근을 중망치로 두드려서 감각적으로 본다. 터파보기. 직접 포크레인으로 파본다. 네, 물리적 탐사법. 탄성파를 보내서 그 저항하는 정도를 파악한다. 짚어보기, 터파보기. 네, 물이 많다. 그러니까 지하를 탐사가니까 집터에가 물이 많이 나오죠. 야, 안 되겠다. 구멍을 뚫어버리겠다. 보링으로 뚫었어요. 그랬더니 집터에 물이 많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볼링장의 오수의 회충이 엄청나게 많구나. 볼링장 오수에는 회충이 많다. 오고식, 수세식, 회전식, 충격식. 오고 네, 얕은 집안 물을 뿜어 넣어가지고 그 올라오는 물에 희석되는 물을 보는 겁니다. 침전수, 회전식, 로타리 보링, 엔치 파악할 때 가는 거. 안반, 네, 퍼쿠션, 충격식. 볼링장 오수에는 회충이 많다. 암기법을 적어 놓으시면 좀 편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네, 소리가 어떻게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가, 네, 표준 소리가 나는가, 회전하는 배인 소리가 나는가. 그래서 두드리는 타격 시험 사질토, 회전을 하는 점성토 배인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타격, 회전이에요. 왜 타격을 할까? 자, 사질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기에서 놓고 나서 흔들어요. 진동공법, 그리고 두드리는 공법 해서 타격공법이에요. 네, 근데 점성토는 이 안에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탈수기로 웨잉 돌려서 물을 빼야 되겠죠. 아, 회전. 그래서 날개가 회전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얘는 로드의 막대, 쇠 막대기를 샘플러로 두드리는 시험. 저항을 하는 소리가 표준적으로 두드렸느냐, 아, 배인으로 회전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흙을 빼내는데 흙을 이제 어떻게 빼내냐면 스플릿 스푼 샘플러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얘는 안 보이죠? 자, 쇠 막대가 있는데 이 물통을 보시면 물통에 구멍이 뚫어졌다 생각하고 얘를 네, 집안에다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이 밑으로 뭐가 들어올 거예요? 흙이 가득 차겠죠. 흙이 가득 찬 쇠 막대기 로드를 빼내서 샘플러를 빼냈는데 이 안에 거를 자르지 않는 이상 흙이 어떻게 될까요? 나올 수가 없겠죠. 흔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애초에 스플릿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는 원통형 네, 관을 집어넣고 나서 꺼낼 때는 그냥 드러내면 돼요. 이게 스플릿 스푼 샘플러를 집어넣어서 샘플링을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교란이 되면 아, 이겼다, 이긴 시료. 네, 교란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불교란 시료 또는 자연 시료. 자, 이걸 통해서 M인비가 나옵니다. 네, 흙을 이김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 자, 그러면 자, 샘플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한번 해볼까? 토질 시험. 물리적으로 할까? 역학적으로 할까? 물리적인 건 자연적인 거, 역학적인 건 힘에 의한 변형. 그래서 전단 강도, 액상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네, 역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은 그냥 자연적인 성질. 함수비, 뭐 간극비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을 했으니까 땅이 버틸 수 있는 힘에서 평판 제한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암기법 해보세요. 예비군은 본래 보톡스를 맞는다. GBS에서는 샘플로 토지를 방송하고 있다.
네, 집터에 물이 많으니까 구멍을 뚫어서 했더니 볼링장 오수에는 회충이 많다. 사운딩 소리가 표준으로 회전하더라. 베인. 네, 샘플이 네, 불교더라. 샘플로 불교를 믿고 있어요. 불교란 시로, 교란 시로. 자, 물리역학적으로 네, 또는 역물이 생겨서 네, 끝으로 평판지하 시험, 진해력 시험을 하더라. 기사 실기 시험은 절대적으로 네, 단순함기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지워서 간단하게 현장 그림들 나올 수 있는 거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파보기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이렇게 1m 간격으로 파보는 겁니다. 또는 1m 깊이로 파고 10m 간격으로 직접 파보고 네, 여기에 스타프를 가지고 레벨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려가고 내려갈수록 네, 흙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가. 자, 한 번씩 봐보겠습니다. 원래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을 파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레벨대로 흙 상태를 한번 보고 다시 또 단계적으로 내려가서 여기 레벨을 보고 스타프를 가지고 보고 다시 또 내려가서 네, 여기 성질 진해력 물 상태를 보고 네, 레벨을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뭐예요? 터파보기구나. 어떻게 시골 동네 집 질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터파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포보기라는 거는 뭐냐면요. 지포보기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흙막이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토질 주상도상에서 보니까 땅이 좋아요. 좋은데 실제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생각보다 좋지 않아. 자, 그러면 감독관이랑 가서 네, 지포보기니까 45cm짜리 또는 30cm짜리 13mm 철근 네, 도면상 또는 이 상에서는 9mm 탐사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9mm 탐사관이 즉석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현장에서는 네, 10mm 철근은 다 휘어져요. 네, 그래서 13mm 철근을 절단을 해서 중망치로 한번 박아보는 거예요. 박아보면 땅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몇 번 만에 들어갈 수 있는가. 감각으로 보는 게 뭘까요? 짚어보기. 여기서 박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뭘로? 망치로. 박아보는 겁니다. 그럼 박아보면 이 들어가는 횟수가 몇 번 만에 30cm가 다 박아지는 30cm 들어가는데 몇 번 타격을 하는가를 한번 실제 네, 경험을 해보는 게 짚어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탐사법은 네, 탄성파를 지층에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먼 곳에다가도 탄성파를 보냈어요. 그러면 대략 이 안에 있는 흙에 네, 형상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분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계략적으로 보는 게 바로 물리적 탐사법. 자, 그래서 첫 번째 지하탐사법에서 집터에가 네, 물이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링. 지발을 점검하고 토질의 세치 시료를 채취, 샘플링한다. 지층의 상황을 판단한다. 자, 볼링장 오수에는 회충이 많다. 이 오고 보링은 사전적으로 손으로 돌린다 했어요. 자, 그럼 오고하고 네, 오고 아닌 거를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장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 장비가 이렇게 생긴 걸 오고 장비라고 해요. 네, 스크류 날로 돼 있어서 자, 파 내려가고 회전을 하는 게 오고 장비다라고 하고요. 스크류 되어 있는 거는 또 같은데 밑에가 쇠구슬처럼 달려 있어요. 비트가 달려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날. 자, 그러면 타격을 상하 타격을 하면서 네, 회전을 한다라고 보고 얘는 뚫고 들어가는데 누르면서 압입을 하면서 회전을 한다. 자, 그럼 엔치가 중요한데 엔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네,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자, 보링 기구를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케이싱을 박아놨습니다. 그럼 공벽이 지금 집안에서 공벽이 보호가 돼 있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가 아무것도 없게끔 네, 케이싱으로 보호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네, 장비를 뚫고 내려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밑에 있는 집안이 얼마나 단단한가, 여기 있는 집안이 얼마나 단단한가를 보려다 보니까 그 정해진 규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30cm, 이 30cm 들어가는데 한 번에 툭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샘플러가 있습니다. 샘플러. 이걸 위쪽에 63.5kg 추를 75cm 높이 여기에다 딱 올려놨어요. 자, 75cm 높이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퉁 떨어뜨린 이놈이 어디로? 밑으로 쭉 떨어뜨려서 자 여기 이 집안부터 해서 30cm 밑으로 30cm 여기까지 30cm 들어가는데 네. 한 번에 확 들어갔어요. 그럼 땅이 엄청 안 좋으니까 들어가겠죠. 우리가 언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위에서 흙으로 떨어뜨렸는데 네, 사람 몸무게가 60에서 80kg 사이다. 80kg 넘으면 사람은 아닌 건 아니죠. 보통 성인 남성의 60에서 80kg 이 정도 된 사람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3.5kg 추 사람의 뭐 등치 크지 않은 사람이 떨어뜨렸을 때 30cm 들어갔는데 발이 한 번에 들어가면 얼마나 땅이 안 좋아요. 진흙탕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네 넘버 원이다라고 해요. 넘버 원. 그러니까 N치다라고 하는 거죠. N치. 그러면 두 번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한 번, N1, N2.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토질 주상도상이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여기. 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서 표준관습시험이 가는가 보니까 여기를 잘 보면 여기가 10, 20, 30, 40, 50 수치가 적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땅이 좋구나. N50. 그러니까 30cm 들어가는데 뚜뚜뚜뚜 해서 어떻게 50번 두드렸다가 N50이에요. 30cm 들어가는데 한 번에 들어갔다. 그럼 N1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네, 여기 수치 보면 5/30이 되어 있어요. 5/30. 자, 그러면 뭐냐면 여기 심도가 1.5m 들어갔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5죠. 30 들어갔는데 5번.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갔어요. 3m까지 심도가 들어갔습니다. 자, 갔더니 잘 안 보이는데 12예요. 늘어났네. 이쪽 오른쪽으로 수치 커지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쭉 내려와서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 자, 봤더니 이 현장에서는 수치가 잘 안 보이네요. 네. 7.5m. 네. 7.5m 지점에 N50이 딱 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땅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이라는 수치가 뭐냐면 이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의 마지막 지점에. 그러면 현장에서 50이 나오면 뭘로 바꾼다고요? 비트 장비, 현장 용어로 뭐 T4 장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N치를 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심도 시료가 있고 여기 N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고는 상부 레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도는 지금 깊이가 되겠죠. 층후는 네, 심도마다 달라지는 것들이 토질이 달라지는 것들이 뭐예요? 네, 층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주상도, 토질, 주상도.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공법을 다 결정을 해요. 자, 여기는 끝났습니다. 오고 장비. 그래서 오고 장비. 자, 로토리 장비가 현장에서 중요해요. N치를 하는데 이 로토리 장비를 하고 네, 추가적으로 연약한 토사의 수압을 이용해서 위에 침전조를 올리는 게 바로 수세식. 자, 어떻게 올리냐면 그림을 한번 보고 올려볼까요? 구멍을 뚫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 갔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이 침전된 물을 뿜고 하니까 이 비금쳐진 게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바깥쪽에 침전조가 있어서 여기에 네, 흙탕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설계적인 판단 기초는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 기락적인 네, 형상만 본다. 그래서 주상도 만드는 거는 뭘로 해요? 네, 로타리 보로잉. 네, 경질 집안에 충격을 갖는다. 퍼쿠션. 네, 얘는 비트 장비를 이용하는 장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네, 기사 실기 시험에서는 네, 뭘 해야 될까? 집안 조사 방법 중에 보링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네 가지만 써라. 아, 볼링장 오수에는 회충이 많구나. 오고식, 수세식, 회전식, 충격식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링과 더불어 사운딩 엔치를 시험하는 게 토질 주장도 설명을 했고요. 자, 사운딩 시험의 베인 테스트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개 이름이 회전 날개에서 베인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규격보다 좀 조금 작게 그렸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에 손잡이가 달려있고, 회전을 하고 내려가는 저항 모멘트를 네, 판단하는 점성토니까 회전이에요. 사질토는 뭘까요? 타격시험입니다. 그래서 표준관입시험. 자, 보링 구멍을 이용했다. 네, 십자날개형 베인을 지중에다가 넣고 회전시켜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그리고 사람을 그대로 보면 돼요. 네, 베인 테스트는 점성토에서 보링 이 구멍을 이용해서 네, 십자날개형 베인을 관입 회전시켜서 관입 회전이니까 저항하는 모멘트를 구하는 네, 저항하는 모멘트니까 전단 강도를 구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전단 강도는 또 뭐냐, 뭐 복잡하죠. 전단 강도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전단 강도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집안을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깎았어요. 깎았어. 자, 그리고 나타난 얘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또 내려가서 무너질 것 같으면 소단을 이렇게 두면 돼요. 자, 그럼 바깥쪽에서 얘를 끌고 내려가려고 힘이 생기겠죠. 얘가 우리가 뭐냐면 전단 응력이에요. 응력. 그럼 안에서도 야 그만 끌고 가 하고 여기 이 지점에서 잡고 있는 걸 우리가 전단 저항력이다 라고 합니다. 저항력. 자, 이 비탈변을 우리가 활동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우. 자, 그리스 문자로 타우는 전단 강도죠. 전단 강도는 네, C 플러스 시그마 탄젠트 파이다. C는 점착력이니까 네, 점토를 말하는 거고요. 점토. 그 다음에 수직응력, 전단 응력, 내부 마찰각으로 되어 있다. 내부 마찰각의 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점토하고 네, 사질토하고 개념이 다른 게 점토는 내부 마찰각이 제로다. 그래서 점착력이다. 네. 마찬가지로 사질토는 점착력이 제로다. 그래서 내부 마찰력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콜롱의 법칙. 타우는 C 플러스 시그마 탄젠트 파이. 암기는 곧장 그대로 기초의 하중이 전단 강도 이상이 이렇게 보지 말고요. 네. 흑이 네. 전단 응력을 받을 때 네. 활동 면상의 전단 저항력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가면 원래 간단하거든요. 이 그림대로. 네, 흑이 전단 응력을 받을 때 활동 면상의 전단 저항력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가면 쉬운데 말들이 그림을 안 그려놓으니까 다들 어렵죠. 자, 표준가입 시험 보겠습니다. 63.5kg 성인 몸무게 정도가 76.2 높이에서 떨어뜨리니까 샘플러가 30cm 들어가는데 얼마나 몇 번 올라가서 떨어뜨렸을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직접 사람이 올라가야 돼. 사람 올라가면 힘들죠. 그래서 아까 짚어보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그대로 가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네, 63.5kH를 760 또는 76.2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시켜서 네, 샘플러가 여기는 샘플러 스플릿 스푼 샘플러예요. 분리형 원통 샘플러가 30cm 관입하는데 30cm 관입하는데 들어가는 타격 횟수 넘버 얘가 n 값이다. 그래서 n 값에 따라서 5 단위로 움직이죠. 얘는 사질토를 말하는 거예요. 점성토는 약간 또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50 이상이 되면 5고 장비가 못 두른다. 네. 그래서 느슨하다, 보통 조밀하다. 이게 이제 점성토가 아니라 사질토의 n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 파트를 이해를 해야 뒤쪽에 탑다운 슬로럴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쉬울 거고요.
첫 출발은 보링과 토질준산도로 되어 있구나. 이 개념, 암기법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집안조사 방법과 그리고 목적 강의였습니다.